자기주도 학습 전형, 입학 전형위원 연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평가 1. 이 시간엔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학부모들은 특목고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고2까지는 미리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거나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 수상 실적이 많거나 영어 인증시험 점수 같은 것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제도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시제도라는 말이 되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 전형 영향평가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입학 전형 영향평가가 왜 도입이 되었는지, 도입 취지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령을 설명할 수 있고,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 전형 영향평가 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대 효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은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령,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및 절차, 입학 전형 영향평가 관련 주체별 역할과 기대 효과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령.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령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학전형위원은 입학 전형 영향평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왜 하게 되었고, 그것과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아시면 입학 전형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도입 배경을 먼저 보시면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입시에서 과도한 경쟁,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선행학습, 사교육들이 굉장히 과열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이런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제거를 통해 부정적 사회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을 실시하거나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등을 점수에 반영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중학교에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느냐를 묻는 전형이 아니라 학교 밖 스펙 쌓기를 강조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전형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 기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학생 선발권이 부여된 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전, 사후에 점검받는 기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 관련된 법령은 맨 위 상단에 있는 내용이 주 법령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4항인데요. 학교의 장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입학 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 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해 입학 전형 과정에서 혹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가 다음 해에 입학 전형을 더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세부 규칙들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세부 사항들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 제12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라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과 절차. 다음으로 입학 전형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세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행학습의 현황과 인식에 대한 평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학습의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사교육을 받았는가, 얼마나 사교육비를 투자를 했는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면접 준비를 위해서 혹시 사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과 관련해서 내신 성적 향상,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 준비를 위해서 정말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받았는지와 어떻게 느끼는지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서 나는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황과 인식 부분을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인증시험이나 교내외 각종 대회,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스펙을 평가했는지를 묻습니다.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혹시 입학 전형에서 전형위원이 교과 지식과 관련된 면접을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간혹 입학 전형위원은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했는지, 학습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학생들은 교과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학생들의 생각 차이일 수 있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결과 분석 시 학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구술 면접에서 교과 지식과 관련된 것을 묻지 않아야 할 것,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는지, 서류나 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혹시 면접 전형 과정에서 있었는지, 기타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그 다음 개선사항으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및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 개선할 바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제 입학 전형 영향평가가 어떤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학교들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1단계, 2단계 평가를 모두 마친다는 얘기죠. 2단계 면접 전형이 이루어진 날부터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학 전형이 이루어지는 1월 사이에 입학 전형 영향평가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결과를 분석해서 교육청에 심사 자료로 제출합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학교가 전형위원과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고 통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보낸 후 학교가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 보고서로 1월과 2월 사이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면 사실 여기까지면 다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이후의 과정을 위해서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 결과별로 조치가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는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시도교육청은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 승인 시에도 해당 결과를 참고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